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HLB 바이오스텝의 이제 파미노젠 관련되는 AI 관련된 신약 개발의 최고봉이다. 자, 리딩 투자증권의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들 나와 있죠. 자, 진양곤 회장이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관련해서 주최 측이 이제 환경 쪽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차트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에 좀 갭다운 그 음봉이 조금 나와서 사실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음량의 형태가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하는 흐름들이 일단은 종가상으로 좀 나타났죠. 장중에는 5일선 지지도 받는 밑꼬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중 상단에서는 32,000 중반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31,950원 일단 마쳤고요. 시간에는 31,800원, 15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이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 32,650원대까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도 좀 늘면서 이제 상승 흐름들을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흐름들. 아침에는 3만원대 부근을 좀 지지해주면서 이 31,000원대 위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이 32,000원도 넘어가는 흐름에서 이 종가상으로는 32,000원을 조금 이제 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31,000원 훨씬 윗단에서 일단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 마무리한 것이 상당히 좀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무려 이제 30만 주 넘게 일단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쇼커버링인지 차익 실현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커지게 되면 이제 쇼커버링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가량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매도 물량들이 지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상단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뚫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이 바닥권 확인들을 어느 정도 한 상태고 확실하게 이제 뭔가 올리기 위해서는 이 7월 달에 파일링할 때 그 갭업 시켰던 이 자리 35,000원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리느냐 이 여부가 일단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윗단으로 열리면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차트상으로 만들어지느냐, 요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최근에는 이제 리보세라님 중심만이 아니라 이 HLB 제약의 이제 이 장기 지속형 관련되는 이 플랫폼 기술이 이 당뇨 비만 관련되는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가능성과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도 이 동영상에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과 최근에 또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 이제 파미노젠으로 바이오 쪽에 가장 최근에 핫한 AI 관련되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딩 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최고봉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딩 투자증권의 이제 컴퍼니 이제 리포트에 오늘자로 나온 걸 보게 되면 AI 신약 개발의 최고봉 파미노젠을 압니까? 뭐 2012년도에 이제 설립되어가 2019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부분이 이제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이 가게 이제 노터스죠. 그래서 HLB 쪽으로 그 합류를 하면서 기존의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CRO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임상하기 전에 전임상 단계에 이제 CRO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이 주요 관계사로 이제 파미노젠의 이제 지분 33%를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신약 AI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좀 핫하게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 융합 플랫폼이 루시넷 관련되는 부분에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의 AI 신약 관련되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피어 이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동급에서 이제 뭐 보르노이라든지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AI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이 피어 그룹의 어떤 밸류로 본다라고 하면 파미노젠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억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이 루시넥 같은 경우에는 4천억 개의 합물 정보 및 230만 개의 약물 활성 데이터, 2억 3천만 개의 단백질 구조 정보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AI로 이제 신약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시간과 이제 유해 물질들을 찾아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모멘텀이 훨씬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IPO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HLB 바이오스텝의 어떤 이 관련되는 흐름들도 있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HLB 계열사 쪽의 시너지 효과로 주가에도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조정하고 오늘 뭐 소폭입니다만 0.92% 좀 올라갔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두 자릿수로 좀 증가되었다가 오늘 다시 한 자릿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좀 더 많았는데 260만 주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전일보다 늘어났는데,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비중 자체는 다시 한 자리 숫자로 되면서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두 자리 숫자보다는 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자리 숫자대의 흐름들을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수량은 여전히 뭐 800만 주대인데요. 자, 오늘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또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환경 쪽에서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터뷰 영상이 이제 환경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한 13분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사로도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이제 영상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영상을 캡처하면서, 이게 촬영일이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면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캡처를 제가 뭐 거의 다 하지는 못했는데 좀 이제 중요 부분들을 좀 캡처하면서 이 부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재관 기자가 한 6개 정도의 캡션하고 이제 끝마무리해서 진양군 회장이 자기 좀 소회를 밝히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캡처 화면을 보면 연단에 서서 말씀을 한 35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그 내용들을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미국 판매 시점은 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IR 자료도 그렇고 이제 인터뷰 기사라든지 여러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 봄, 이 퍼두파 일정에 따라서는 이제 올 달인데요. 이거보다 봄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금 예상하는 거죠. 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올 달도 봄입니다만 3, 4월도 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지금 이제 기대감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만 기다리고 이제 허가가 끝나면 이제 판매를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직판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지금 자금과 인원을 투입하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국에는 11개 주에 약물을 시판할 수 있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심사를 하면서 이제 8월 달에 이 CMC 인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뭐 보완이 나온다든지 하면 시기가 또 이제 연장이 된다든지 보완할 때까지 또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그동안 굉장히 꼼꼼하게 했고, 결국 이제 CMC 인수에서는 이번에 이제 리보세라님의 완성 이제 제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인스펙션에서는 항서제약 관련되는 기반의 시설들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리보세렌 같은 게. 그래서 특별한 이제 Q&A 없이 보완 없이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인터뷰 내용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상 3상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가졌는데도 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하고 우리 이제 카톡방에 있는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100%는 없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완벽하게 준비해도 허가 과정에서 완벽하게 될 거라면 지금 주가가 뭐 요 상태에 있지 않고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자도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혹시라도 이 단계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진양군 회장이 100%라고 이제 누구든지 확실하게 신약 개발에서는 할 수 없다. 근데 이 실제로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한국 그 바이오사들이 글로벌 3상을 하면서 도전했습니다만 대부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실제 이제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것들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경력들, 레퍼런스 이제 경험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당시 많이 좀 깨달아서 사실은 이제 FDA 출신들에 대한 어떤 그 인적 그 부분들도 많이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0년씩 근무한 분들도 와 있고, 그 FDA 있으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허가 과정에 이제 관여했던 부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참조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자가 물어요. 몇 퍼센트 확률로 판매가 되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데, 저희에게 이제 삼상의 어떤 임상 데이터가 그 1차 제표나 2차 제표 원체 지금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키오 오피니언 리더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그 허가 과정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상에는 거의 변수는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니까 100%는 없지만 거의 없다라고 이제 믿음을 찬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00%는 아니면 거의 될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최근에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간암 치료제 예상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내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뭐 당장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출시가 되고 뭐 매출이 팍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뭐 J커브 효과도 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보다는 2025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2027년도 매출을 뭐 2조 이상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부분에서 임상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현지 반응이라든지 OS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PFS 값이라든지 기타 뭐 DCR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기존의 1차 치료제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병용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도 초기에는 이제 뭐 좀 싸게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신감에 찬 어떤 데이터 근거로 해서 이 초기에 빨리 실적을 내자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에자이라든지 베이진사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의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 승인을 받아서 시가총액이 뭐 중국입니다만 이게 이제 뭐 나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베이진사 같은 경우. 그래서 거의 뭐 7배 정도로 이제 증가했던 사례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이제 베이진사의 어떤 경우를 본다면 시가총액이 8배 이상 상승을 했다. 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어느 때인가.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예측을 해서 이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내년 이제 봄에 출시를 해서 3년 후인 2027년도, 보통 근데 이제 뭐 이 DCR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내부 파이낸스 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기업 가치를 이제 DCR로 만약 한다라고 하면 매출이 발생하는 뭐 1년차, 2년차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인터뷰 기사에서 2027년도 피크 매출인 뭐 2029년, 30년 요 이야기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27년도 뭐 기준에서는 한 2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지금 뭐 이 리보세네 같은 경우는 저분자 함물질이니까 원가가 뭐 보통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20, 30%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 OP 마진 자체가 거의 뭐 70%, 80% 정도 된다. 뭐 경구형 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단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빅파마의 원가율보다도 뭐 많게만 하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리보세라님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이제 파이낸스 팀이 이런 부분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시장 점유율과 이제 뭐 환자 수라든지 뭐 약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로 지금 평가를 된다. 시장 점유율 50% 기준일 때 뭐 요런 이야기를 베이진사와 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뭐 큰 편이 아니다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IR 자료 맨 왼쪽 밑에 보면 이 DCF라고 하는 어떤 평가 모형 자체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할인율에 따라서 저 부분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50%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다. 회사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어봤던 게 이제 경구형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 HLB 제약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뭐 비만 당뇨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보세라님 외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 관련되는 부분이 2017년도부터 일단 개발을 하고 있었고 엘리커스의 이제 혈전증 치료제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주사를 이제 맞으면 이런 복약의 편의가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뭐 약물만 바꾸면 장기 지속형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핫하니까 이 부분들이 뭐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제형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면 굉장히 환자 편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했고 이제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개석은 리보세렌 같은 경우는 3상까지 해서 이제 직판으로 해서 최종까지 가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굳이 이제 최종까지 가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너무 초기 하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의 업프런트 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 개발 단계를 좀 올리고 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질문이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이게 사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나중에 이제 유용하게 내년도에 이제 허가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 재료까지 나온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삼상의 데이터가 좋아서 FDA의 글로벌 임상을 끝내고 지금 이제 승인 과정에 들어갔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에 관련해서 주주들의 어떤 불만 섞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해도 특별하게 지금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주들의 어떤 요구 그래서 이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검토 관련되는 부분이 이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 7번째는 신약개발 자금 조달 계획.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당장 검토되고 있는 건 없다. 작년에도 했는데 또 이제 향후에 하는 것들은 정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이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제 주가도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검토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의 인수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항암제 파이프 하나 가지고 원샷 원킬을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조금 이제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2020년부터 바뀌었죠. 본래 이제 M&A 전문가였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부분을 전화사채라든지 유상증자를 동원해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HLB 에코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합성 신약이라든지 바이오약품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를 그 계기로 이제 지금까지 확대하면서 진행해 왔다. 예, 그래서 이제 파나진의 좀 최근 인수 같은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Q&A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회를 밝히는 해서 이 진양군 회장이 이제 금융권 출신이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인사인데
우연찮은 기회에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 바이오 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뭐 셀트리온의 서정리 회사도 뭐 이런 어떤 조롱과 비아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허가를 중국에서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이런 불식들은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과 비양을 받았고 본인도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내년에 성과를 내어서 주주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성과가 나와야지만 그 뒤에 이제 변한다. 그래서 이제 간항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 결과가 있으면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암제로서 이제 받게 된다면 HLB 그룹 전체적으로도 이제 리레이팅의 어떤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하고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들이 앞으로 8개월 동안의 흐름이 그동안의 15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HLB 그룹의 어떤 시가총액의 변화가 얼마만큼 드라마틱하게 나올까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차트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31,000원대 정도의 어떤 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35,000원대의 도전들을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